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따라오지 않고 동사에 붙어 전치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특별히 전치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전치부사가 어울려 수거를 만드는 경우 흔히 구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치부사는 통상의 전치사와 달리 동사의 의미에 예속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즉, 일반적인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적어를 취하면서 두 번째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전치부사는 동사의 의미에 예속되면서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의 강도나 방향 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동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치부사가 동사의 의미에 예속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전치사구를 보겠습니다. I run in the park every morning. 나는 달린다. 공원에서 매일 아침에. 여기서 In the park. 즉 전치사구는 공원에서라는 장소적 환경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I walked in the park every morning. 나는 걷는다. 공원에서 매일 아침에. 이 문장에서 In the park. 즉 전치사구는 앞서 본 문장과 동일하게 공원에서라는 장소적 환경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전치사구는 동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적 상태 또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이 전치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까요? You need to run in the new car before driving it fast. 너는 먼저 새 차를 길들여야 해. 빠르게 운전하기 전에. 여기서 이는 천천히 작동을 시킨다는 의미를 run이라는 동사에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He just walked in without knocking. 그는 불쑥 들어왔어. 노크도 없이. 여기서 이는 예고 없이 또는 허락 없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임을 부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인이라도 어떤 동사와 어울리는지, 해당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는지 타동사로 쓰였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의 전치사구와 분명히 구별되는 전치부사만의 특징이며 구동사를 형성하여 영어 학습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치부사는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나 동작의 행동 반경 내에서 존재하면서 그 강도나 방향 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치사구는 동사가 의미하는 행동 반경 밖에서도 자유롭게 자기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치부사가 붙는 경우는 전치부사까지 합쳐 하나의 동작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전치부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전치부사는 동사의 의미에 예속되어 동사를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부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전치사일 뿐이기 때문에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 또는 행위에 따른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보어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됩니다. 즉, 동사의 의미에 예속되어 쓰이는 특별한 전치사로 받아들이고 동사가 의미하는 행동 반경 내에서 어떤 상태를 추가해주는 보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동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er illness faded away. 그녀의 병은 점차 사라져 없어졌다. 여기서 away는 fad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며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children dropped off quickly. 아이들은 골아 떨어졌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여기서 Off. 즉 전치부사는 동사와 함께 쓰이며 마치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태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e sometimes seems to drift off into trances. 그는 가끔 떠돌며 멀리 떠나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것 같다. 여기서도 Off. 즉 전치부사는 동사와 함께 멀리 떠나간 상태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치부사가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동작이나 행동에 따라 결과적으로 목적어에 부과된 상태나 모습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Please turn the page over. 페이지의 방향을 바꿔 완전히 넘긴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문장에서 보면 Turn the page. 즉 페이지의 방향을 바꾸는데 over, 즉 완전히 넘긴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의미를 부과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over는 결국 목적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과정 또는 결과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치부사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전치부사가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써도 됩니다. Please turn over the page.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 문장에서 over의 위치를 바꾸었다고 하여 Over the page. 즉 전치사구로 보면 안 되고 턴오버를 구동사로 보고 더 페이지는 턴의 목적어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치부사를 목적어 앞에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행위나 동작에 따른 목적어의 상태를 미리 강조하고 그 상태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화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전치부사가 아니더라도 목적격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 앞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많은 일손이 일을 가볍게 만들어준다. 여기서는 가볍게 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동사와 하나의 동작처럼 이해하고자 목적격 보어를 목적어 앞으로 위치시킨 것입니다. Make clear your intentions. 내 의도를 분명히 해. 이 문장에서도 동일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Make public the findings.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해라. Make fast the ship. 배를 단단히 고정해라. 목적격 보어와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쉬운 어감의 make 이외의 동사 역시 이러한 유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Set free the hostages. 인질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Have ready the documents. 서류를 준비해둬라. Consider dead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는 끝난 거로 쳐. 여기서 우리는 전치부사에 대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부사를 목적어 앞에 쓰는 경우는 전치부사를 두 번째 서술어라기보다는 동사와 하나의 동작으로 봐주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치부사는 용어는 부사이지만 보어로 받아들이는 원어민들의 감각입니다. 부사를 목적어 앞에 쓰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문장에서처럼 보어의 경우에만 목적어 앞에 두기 때문에 전치부사 역시 보어로 받아들이는 감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치부사를 보어로 받아들이면 전치부사를 너무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공부하였듯이 자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영향이 주어에게 미치므로 전치부사 역시 주어에게 미친 영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영향이 목적어에게 미치므로 전치부사 역시 목적어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He didn't show up to the meeting. 그는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회의에. 여기서 show는 자동사이며 up은 동작에 따른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showed me up in front of everyone. 그는 나를 나타나 보이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up은 내가 보여지는 강도를 최대치로 만들었다. 즉, 내 본 모습을 다 까발려서 보이게 하였다는 어감을 추가해 줍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다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show는 타동사이므로 up은 show의 영향을 받은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War broke out suddenly. 전쟁이 발발했다. 갑자기. 여기서 out은 밖으로 보이게 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broke가 자동사이므로 out 역시 그 행위에 따른 주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y broke out the door and ran away. 그들은 문을 깨트려 완전히 부수고 도망쳤다. broke가 타동사이므로 out 역시 그 행위에 따른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치부사를 목적어 앞에 두는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He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그는 뛰어 올라갔다. 언덕 꼭대기로. 여기서 렌은 자동사이므로 up은 전치부사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he ran up a new dress in just a few hours. 그녀는 새 드레스를 급하게 만들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 문장에서는 렌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돌린다는 의미의 타동사이며 up이 그 의미를 한층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언가를 최대치로 빠르게 만든다는 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부사 up은 렌이라는 동작에 따른 목적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ran up the hill. 그는 뛰어갔다. 언덕 위로. 여기서 the hill은 렌의 목적어가 아니라 up의 목적어입니다. 렌이 타동사가 된다면 the hill을 빠르게 만들거나 작동시킨다는 의미가 되어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렌은 자동사이며 up the hill은 그 행위에 따른 주어의 두 번째 동작 또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뛰는 행동에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다는 두 번째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가 목적어 앞에 올 때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의 문장에서 보았듯이 타동사의 목적어라면 그때의 전치사는 전치부사로서 목적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그 목적어까지 함께 하나의 전치사구를 형성하고 주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어감에 따라 전치사구인지 전치부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을 목적어로 삼는 요소와 붙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면 동사와 붙어서 쓰여야 하며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면 전치사와 붙어서 쓰여야 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아서 좋은 문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Classical music really turns me on. 클래식 음악은 나를 정말 흥분시켜. 여기서 me는 턴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오는 전치부사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에서 턴은 갑작스런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비고의적 압박에 어감을 주는 on과 함께 흥분시키고 설레게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She turned on me without any reason. 그녀는 나한테 등을 돌렸어.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me는 전치사 on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on은 전치부사가 아닌 일반적인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대상에 대해 방향을 돌렸다는 의미가 되어 적대적이 되었다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치부사인지 전치사구인지 여부가 쉽게 구별되어 좋긴 하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 밴드 아아의 유명한 히트곡 중 Take On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Take Me On, Take On Me라는 가사가 번갈아 나옵니다. Take me on. 나를 받아들여줘. 여기서 on은 전치부사로서 me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ake on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떠맡고 받아들이는 어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나를 어떤 의미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번갈아 나오는 다음 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Take on me. 나의 상대가 되어줘. 여기서 오는 비고의적 압박 상태의 접촉을 의미하는 전치사구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받아달라는 의미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상대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take on me, take me on 이라는 가사는 너 자신이 나에게 의미 있는 상대가 되어주고 또 나를 그렇게 받아달라는 문학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표현이지만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에 따라 뜻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치부사로 쓰이는 전치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학습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